이번에는 기관 전용이 아닌 일반 투자자 대상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화면 이동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시게 되면은 블랙록 1경 9,049조 원 규모 펀드 투자 옵션에 비트코인 추가라고 헤드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일반 투자자 대상 펀드에 비트코인이 진입한다라고 하는데 밑으로 내려가서 내용을 보게 되면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일반 소매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펀드 투자 부문에 비트코인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이 블랙록은 6일 공식 성명을 통해서 일반 투자자 대상 투자 펀드 글로벌 할당 펀드 투자 자산에 비트코인을 추가한다라고 발표를 하였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평일의 마지막 금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최근 지속되고 있는 시장의 답답한 모습 속에 투자자분들의 답답함이 여기까지 느껴지는 듯 보입니다. 그럼에도 긍정적인 소식들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과 거의 동일합니다. 지금 2,125만 원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달러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러로 바꿔왔는데 비트코인은 16,819달러대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더리움의 경우도 0.31% 하락한 1,249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6위의 XRP는 2.71% 하락한 0.33달러, 8위의 도시코인은 3.20% 하락한 0.071달러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39.6%, 18.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롱숏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53%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도 롱 포지션이 62%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XRP를 보게 되면은 XRP는 숏 포지션이 55%로 우위를 점하고 있네요. 네, 이제 1월 21일부터 대한민국의 명절 설날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가족분들에게 드릴 선물들은 준비하셨나요? 이 설날이 너무 좋기는 한데 이 부모, 형제, 자식들에게 뭐 하나라도 더 드리고 싶지만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현재 닥터비트맨 채널과 상하제약이 제휴를 맺어 1월 17일까지 정가 24만 원에 4만 원 상당의 홍삼정을 75% 할인한 59,600원에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워낙 할인폭이 좀 크기 때문에 담당자 분과 상의하여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는데요. 이제 어떠한 선물이든지 받는 사람이 즐거워야 좋은 선물이겠죠. 이 홍삼 받고 5만 원대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선착순 한정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니 필요하신 만큼 미리 준비해 두시면 조금 더 마음 편한 설날을 보내실 수 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이 수익금 중에 일부는 취약계층에 기부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 구매 링크는 영상 설명란과 댓글에 남겨놓았습니다. 오전 9시 결제권에 대해서는 당일 출고된다고 하는데 들어오셔서 이번 설날 선물 걱정 덜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2022년이죠. 작년 지속된 시장의 하락세로 인해서 현재의 가격이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기관 투자자들의 설문조사가 연이어서 반복이 되었습니다. 이 비트코인 가격 16,000달러대 개미 투자자들은 떠나가는 이 시기 오히려 기관들과 고래들은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예, 글로벌 최대 자산 운용사이죠. 이 블랙록의 경우는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어필해 왔었는데 특히나 작년 8월 당시 기관 전용 비트코인 현물 신탁을 발표함으로써 거대 유동성 자금에 대한 유입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11월 FTX 사태가 발표됨에 따라 참 답답한 시간들이 반복이 되었는데요. 이에 오늘 새로운 하나의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기관 전용이 아닌 일반 투자자 대상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화면 이동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시게 되면은 블랙록 1경 9,049조 원 규모 펀드 투자 옵션에 비트코인 추가라고 헤드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일반 투자자 대상 펀드에 비트코인이 진입을 한다고 하는데 밑으로 내려가서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일반 소매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펀드 투자 부문에 비트코인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이 블랙록은 6일 공식 성명을 통해서 일반 투자자 대상 투자 펀드 글로벌 할당 펀드 투자 자산에 비트코인을 추가한다라고 밝혔는데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해당 펀드의 투자 자산 옵션에서 비트코인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글로벌 할당 펀드는 블랙록을 통해 투자하는 일반 소매 투자자들에게 판매되는 이 투자 펀드로 전 세계 거시 경제를 파악해 전 세계 기업, 정부 발행 채권 및 증권 등의 투자자들의 자금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이제 총 투자금은 무려 15조 달러, 하나 약 1경 9,049조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오늘을 기준으로 하나 약 411조 6,565억 원이라고 합니다. 뭐 거의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규모이죠. 이제 참 놀랍습니다. 이 소식이 단순히 읽고 넘길 만한 것이 아니죠. 이제 1경이라는 숫자가 정말 감도 오지가 않는데 이 1경 9천조 원입니다. 이러한 펀드에 비트코인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과연 우리는 어떠한 식으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참 이상하고 아이러니합니다. 이제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항복 선언을 하면서 이 시장을 떠나가며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지금의 시기 속에 오히려 기관 투자자들은 유입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일각에서는 암호화폐 시장이 망할 것이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지만 팩트로서 나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월가의 전통 은행들이 이 시장으로 유입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 확장과 진출을 하고 있으며 이 기사의 헤드라인이 바이낸스 개석거라인데 그만큼 크립토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생각하며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특히나 이제 이번 달이죠. 1월 중으로 나올 EDXM의 경우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거래소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당장에 비트코인이 상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거를 생각을 해보았을 때 현금이 아닌 현물로 선물 거래를 진행한다며 상당히 화제가 되었던 이 벡트 거래소와 비슷한 느낌으로 진행될 수도 있죠. 이때 당시에 벡트 거래소가 나온다면 출범한다면 시장은 엄청난 상승세를 목격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딱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었다라는 말처럼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식들 하나하나가 나오면서 이 시장은 더 확장되고 성숙될 수밖에 없다라고 확신하고 있는데요. 여기저기서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가 들리지만 그 이야기가 귀에서 머리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너도 나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가치를 이야기하지만 아직 낯선 개념이기 때문에 크게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늘 새로운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제 비트코인은 매력적인 주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 비트코인 참 알아야 할 게 많습니다. 기본적인 상식으로 풀어낼 수 있는 개념이 아닌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뭐 데이터나 서버 중앙화 그리고 분산화 같은 개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제 비트코인에 관심을 갖는 연령대는 대부분 20대 후반에서 50대 후반이 주류를 이룹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 비트코인이 귀전에서 뇌까지 가야만 관심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가 이 뇌까지 도달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치 물건을 구입할 때 인터넷에서 제품의 특징은 무엇이고 어디가 가장 싸며 옵션이 무엇인지를 따지는 것과 비슷하죠. 하지만 어쩐 일인지 비트코인에 대한 설명은 이게 생각보다 좀 불친절합니다. 이 비트코인을 알려면 블록체인에 대해서 최소한의 이해가 있어야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계속 덩치가 비대해지죠. 그러면서 이 비트코인
비트코인 백서도 들여다보는데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 자산에 투자를 하면서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일일이 다 알아야 하나라는 현타가 오며 이 회의적인 생각까지 들게 되는데요. 아마 현재 투자하고 계신 대부분의 투자자 분들이 2022년 한 2월에서 4월 정도경에 투자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이 아니죠. 2021년 2월에서 4월 정도경에 투자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1년이 넘게 투자를 하시다 보면 제 말이 뭔 말인지 아마 이해가 되시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이제 대부분 여기에서 돌아서거나 이제 무작정 오른다는 말만 믿고 묻지마 투자를 시작하게 되죠.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공부하기가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면 이 비트코인을 반대하는 진영의 의견에 먼저 귀를 기울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보다 더 빠르고 안전하며 합리적인 후속 코인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 비트코인의 가치 상승을 담보할 수 있겠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 단골 질문이 바로 양자 컴퓨터입니다. 이 비트코인의 암호화가 아무리 복잡해도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사실상 비트코인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에서이죠. 하지만 이런 류의 반박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과거부터 있어 왔고 많은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에 대해 답을 내놓았습니다. 이쯤 되면은 이제는 기술이 아니라 이 화폐가 과연 무엇이고 가치라는 것은 또 무엇인가라는 철학적이고 규범적인 질문들로 넘어가게 됩니다. 과연 이 비트코인이 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일까요? 이 가치는 많은 사람들이 가치가 있다라고 믿어야만 생기게 됩니다. 쉽게 생각해서 이 다이아몬드를 예로 들자면 정말 오래전 머나먼 옛날엔 이 다이아몬드가 그저 빛나는 돌덩이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사냥과 채집 이러한 원시적인 생활을 하는 입장에서는 다이아몬드가 이게 먹고 사는 문제에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치가 없어지겠죠. 하지만 문자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점점 생활이 정착 생활로 나아지고 점점 계급이 생기면서 사치품에 눈이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이 다이아몬드라는 이 빛나는 돌덩이가 가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냥과 채집을 할 때 이때도 다이아몬드는 똑같이 다이아몬드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다이아몬드는 전혀 변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바라보는 가치에 따라 다이아몬드가 되게 비쌀 수도 있고 그저 돌아다니는 이런 모래알과 똑같은 가치를 지닐 수도 있는 것이죠. 현재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 이용하는 원화 화폐도 당장 이걸 들고 아프리카에 갔을 때 누구도 어느 국가의 화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물론 은행에 가면 환전이 가능하겠지만 당장 화폐 자체만 보고는 알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세상에 존재합니다. 즉 화폐가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화폐를 담보하는 거대한 기관이 필요합니다. 이제 원화는 그것이 곧 대한민국 정부이고 한국은행이며 조폐공사인 것이죠. 그들의 권위에 의해서 국민들은 원화를 이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비트코인은 얼굴도 모르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만든 사람은 사라졌고 주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말 그대로 탈중앙화된 화폐인 것이죠. 이것이 왜 가치를 가지게 될까요? 이 코인이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이제 코인에서는 커뮤니티다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단순히 코인뿐만이 아닙니다. 대체 불가능한 토큰, 이 NFT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는 미술품이나 게임 아이템처럼 인식되는 NFT 역시 그것이 가치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존재해야만 가치를 인정받게 됩니다. 이 비트코인은 이미 코인 생태계뿐만 아니라 대중들에게 가치를 인정받았다라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알트코인 중에서 가치를 대중에게 인정받는 코인이 과연 있을까요? 이제 좀 크게 생각을 해보면 아마 이더리움 정도이지만 이제 이 역시 벽을 느끼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의 지위는 독보적인데요. 이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이유는 단순한 수익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가치가 있다라고 믿기 때문이죠. 이제 제가 처음 코인 투자를 시작한 이 6년 전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을 샀다고 하면 사람들이 정말 심각한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마치 도박이라도 하는 사람처럼 바라보았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 방금 기사처럼 이 블랙록과 같은 기관이 비트코인에 자금을 투입하기 때문에 대중 역시 비트코인이 앞으로 더 오를 것이라는 컨센서스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과거에는 영원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못해도 1억에는 도달할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이 더욱 많은 상황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한창 상승했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 매수를 합니다. 이제 그러면 상승 흐름을 타고 조금 더 오르기는 하지만 이내 조정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 비트코인이 2022년 5월, 2022년 11월 하락을 통해서 투자자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는지 생각을 해보면 다들 손절하고 나갑니다. 이제 조금 더 버텨보지만 1개월에서 2개월을 못 기다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만큼 투자가 아니라 투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뜻인데요. 이제 저는 여전히 XRP를 들고 있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 동안 미운정, 고운정 모두 들었죠. 그렇다고 뉴스가 나오는 것처럼 2022년 3월 폭등한다고 믿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소식들에 일희일비하면 투자하지 못하죠. 이제 6년간 못 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코인에 투자를 하려면 정말 확신하는 코인에만 돈을 넣어야 합니다. 이런 마인드라면 코인을 10년도 들고 갈 수 있죠. 이 소송에 뭐 질 것이다, 이길 것이다, 합의할 것이다 라는 소식에 너무 끌려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일단 물론 소송에서 이기면 뭐 너무 좋죠. 하지만 SEC가 리플사에게 진다고 한들 과연 그대로 놔둘까요? SEC는 지금의 모습을 보여준 거 동일하게 생각을 했을 때 어떠한 트집을 잡아서 다시 한번 소송을 걸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제 이긴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진다고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닙니다. 합의하면 좋겠지만 그 역시 안전한 미래를 담보하는 것이 아니죠. 이 코인을 홀딩한다는 것은 하락해도 그냥 계속 관심 끄고 들고만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나라까지 하락을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투자를 통한 매수 단가를 낮추고 결국 상승장이 찾아왔을 때 수익 실현을 한다라는 뜻인데요. 이것을 하지 못한다면 10년을 들고 있어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게 됩니다. 이 코인을 들고 있으면서 공부하지 않으면 기회가 와도 기회인 줄 모르게 되는데요. 이제 물론 아무도 코인에 관심이 없을 때 매수를 했다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제 반대로 질문을 해보게 되면 다들 미국 주식, 코인, 부동산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자산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제 선뜻 떠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대중과 언론의 관심에서 멀어진 자산을 매수할 때 결국 시간이 지나서 벌게 됩니다. 이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관망과 흐름을 보는 장세이죠. 그렇다고 이러다 오르면 매수할까요? 하락하면 매수할까요? 결국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이 비트코인 투자의 유일한 왕도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참 지지부진한 장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포기하고 싶은 시간도 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이 시장의 투자를 그만둔다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쉽지 않은 시간들이라는 것에 그 누구도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시기가 우리에게는 기회의 창이 될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공부를 멈추지 마시고,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